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렉서스 LC500입니다. LC 쿠페가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됐었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컨버터블 모델이, 소프트탑을 가지고 있는 컨버터블 모델이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신차 리뷰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정말 이 매력적인 외관과 함께 오픈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컨버터블 차량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일단은 스타일 면에서 정말 다른 그 컨버터블 모델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 좋은 스타일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LC500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LS와 같은 플랫폼으로 이제 개발이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LS 출시 이후에 이제 LC 쿠페가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컨버터블 모델에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을 거쳤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처음에 초기에 출시됐던 LC 쿠페와는 달리 뭐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엔진의 여러 가지 세팅들, 엔진 세팅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다듬으면서 완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또 주행 성능에서도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의 이렇게 패밀리 룩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면부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렉서스 브랜드의 독특한 이 라디에이터 그릴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와이드하고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는 이 전면부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하죠. 이렇게 Y자 형태로 된, 그리고 끝이 날카로운 이 주간 주행등을 가지고 있는 이 헤드램프를 통해서 이 전면부 인상이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자, 차량의 측면 모습이 굉장히 유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나갈 듯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짧은 앞뒤 오버행, 그리고 긴 이 휠베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여유로운 모습도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버터블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탑을 열고서 이제 안쪽을, 차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탑을 열고 닫았을 때의 이 외관의 차이 같은 것도 이 컨버터블 차량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일단은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흡입구, 공기 흡입구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조금은 더 공력 성능이라든지 냉각 성능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차량의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앞쪽에서 봤던 헤드램프 디자인과 같이 이제 Y자 형태의 이 리어램프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배기구 디자인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배기구의 크기가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 크롬 소재를 사용한 이 배기구 디자인을 통해서 좀 역동적인 이미지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앞쪽에 보시면 이제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사실 처음에는 좀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트렁크를 열 수가 있는데요. 뭐 전동식은 아니고 이렇게 수동으로 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탑을 열거나 닫거나 모두 동일합니다. 이제 앞쪽에 보셨던 이 앞쪽 공간에 이제 소프트 탑이 접혀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적재 공간은 소프트탑을 접은 상태에서나 편 상태에서나 모두 동일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재 공간 아래쪽으로는 뭐 배터리라든지 작은 수납 공간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쪽에 이 소재도 굉장히 부드러운 이 천 소재가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짐을 넣을 때 뭐 상처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가 덧대어져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문을 닫을 때 이렇게 수동으로 닫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소프트탑을 한번 닫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먼저 이 탑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콘솔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닫게 됩니다. 이제 버튼을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프트탑이 닫히게 되죠. 닫히는 시간은 16초고요. 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초입니다. 1초 정도 열리는 게 좀 더 빠르고요. 자, 소프트탑을 닫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측면에서 보면요, 네, 이러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컨버터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 라인이 상당히 좀 어색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LC500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다지 어색하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탑 같은 경우에도요, 뭐 특별히 이음새가, 그리고 아니면 철보골 프레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잘 직조된 듯한 이러한 소프트탑 컨버터블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가 와서
좀 비를 맞으면서 잠깐 또 오전에는 주행을 했었는데요. 뭐 소프트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내구성이 좋은, 오염이 상당히 덜한 이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 올 때 뭐 오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 같은 경우에도요, 뭐 빗소리 같은 경우에도요, 일반적인 승용 차량과 비교했을 때도 특별히 이렇게 소음이 뭐 커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정수성이 뛰어난 부분도 이 소프트탑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복합 연비 7.5, 도심 6.1, 고속도로 10.5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탑을 다시 열고서 한번 실내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뭐 운전석에 앉지 않고 이제 바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프탑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실내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실내를 얼마나 좀 멋지게 꾸며놓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안에 소재들이라든지 마감 같은 것들이 뭐 주행을 할 때 다른 차선에서 운전자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실내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렉서스 LC500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차량의 색상은 지금 굉장히 좀 밝은, 채도가 높은 옐로우 컬러이고요. 안쪽은 아주 밝은 갈색 색상의 브라운 컬러의 그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탑 차량이다 보니까 이 바람에 뒤에서 와류가 생기는 이 바람을 막아주는 이 윈드 디플렉터가 보통 이제 장착되게 되는데, 렉서스 LC5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크기의 뭐 유리 정도의 크기의 이 윈드 디플렉터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람막이를 이제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는 이제 윈드 디플렉터가 이제 딜러 옵션 사용으로 제공되기도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정품으로 이제 윈드 디플렉터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딜러 쪽에서도 따로 별도로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오너분들이 별도로 뭐 해외 구매를 통해서 아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 시트 구조입니다. 앞에 보시는 조수석과 운전석 있고, 뒤쪽에 보시는 시트가 있는데, 뭐 시트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두 개 다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착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은 뭐 성인들이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이 앉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안전벨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뭐 앉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공간은 아무래도 좀 수납 정도의 용도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LC500 같은 경우에는 LC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습니다. 하지만 LC 컨버터블 모델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그 이유가 이 소프트탑이 들어가야 되는 이 공간 때문에 전동 파워트레인은 이 뒤쪽에 탑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뒤쪽에 2+2 시트 구조를 이제 없애고 완전히 2시트로 만들고 뭐 소프트탑을 장착했으면 이런 공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도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물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그렇게 하면 탑재는 할 수 있겠지만, 실내 거주성이라든지 쾌적성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2+2 시트 구조가 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다 아름다운 디자인의 컴포터블이라는 주제와도 이 부분이 2+2 시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어울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버튼식으로 눌러서 나오는 파워 형태의 이 도어 핸들을 가지고 있고요. 안쪽에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좋은 소재 질감에,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 질감에, 또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 곡선을 살린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바로 옆에도 이렇게 카본 소재로 된 부분들이 좀 덧대어져 있는 이런 소재의 고급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요. 차량 곳곳에 뭐 카본 소재라든지 뭐 알루미늄 소재들이 사용되면서 이 경량화를 추구한 모델입니다. 자,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전석 뭐 조수석이나 운전석을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레이아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곡선을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차량 내부가 굉장히 좀 세련된 인상,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을 통한 아름다운 인상,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립감이 좋은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 버튼들, 그리고 왼쪽에는 메뉴 버튼들이 있고요. 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둥그런 링이 있는 이 계기판을 볼 수가 있는데, 모두 이제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처럼 뭐 가로로 긴 형태의 이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계기판의 형태가 좀 바뀌게 됩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링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왼쪽에는 이 ADAS 기능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참 이런 점들은 한정된 크기의 이 디지털 계기판을 굉장히 좀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가로로 좀 긴 형태이긴 하고요. 또 가운데 뭐 내비게이션 화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시트와 관련된 메뉴들이 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설정에 따라서 나오는 정보들도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센터 콘솔 아래쪽에 있는 이 터치패드를 통해서 이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터치 화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이제 햅틱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이게 톡톡하는 아래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선택했을 때 어떤 메뉴를 선택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쿨링 시트와 히팅 시트 기능을 이곳에서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컴포터블 모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죠. 이제 시트 쪽에 이제 목 쪽을 따뜻한 바람, 목 쪽에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이 넥 워머 기능이 따로 있는데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의 방향, 뭐 세기 같은 것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람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넥 워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추운 겨울날에 이제 지붕을 열고 달릴 때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오늘처럼 약간 조금 구름이 많은 이 쌀쌀한 날씨에 좀 주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몸이 상당히 좀 추워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때 넥 워머 기능을 좀 활성화 시킨다면 굉장히 쾌적하게 이제 오픈 에어링을 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뭐 버튼류 같은 경우에도 뭐 차량의 전체적인 뭐 소재의 질감, 뭐 마감 품질, 이런 스티치의 뭐 완성도,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요 위쪽에 좀 독특한 위치에 이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있죠. 주행 모드는 이제 컴포트, 에코, 노멀, 커스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말씀드렸던 이 터치패드가 마련되어 있고요. 사실 이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 운전 중에 사용하는 게 그렇게 편한 방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햅틱 반응을 통해서 어떤 메뉴를 선택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운전을 할 때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수고로운 점이 있어요. 좀 메뉴가 정확하게 선택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좀 차후에는 이 렉서스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이얼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물리적인 방식으로 조금 바뀐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도요타는 사실 터치 기능들도 적용을 하긴 하는데, 이 화면상의 터치 기능들도 좀 적용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스타일을 중시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운전석과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간에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직접 터치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이 실내 레이아웃을 좀 바꿔서 어느 정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여전히 또 CD 플레이어는 참, 일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CD 플레이어 부분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국 시장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CD 플레이어를 계속 남겨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제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루프를 닫고 열 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옆쪽에 이제 사이드 글라스를 좀 닫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각각의 글라스들을 닫게 됩니다. 뒤쪽에 쿼터 글라스 같은 형태의 글라스도 같이 닫히게 되는 거고요. 자,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통해서 이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그 스마트폰을 둘 것이 사실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치를 살짝 해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 안쪽에 있는 수납함에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이쪽에 또 USB 포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이 가능하고요. 아쉽게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죠. 버튼을 눌러서 이제 뒤로 열리는 느낌, 그리고 뒤까지 같이 딸깍하고 잠기는 느낌, 그리고 눌렀을 때 이렇게 스르륵 닫히다가 끝에서는 천천히 닫히는 이러한 느낌, 이런 것들이 이 차량의 고급감을 높이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넥 워머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의 형태 자체도 굉장히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깨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또 허리 부분, 또 종아리 부분까지 몸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시트 안쪽에 스티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꼼꼼하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시트 뒤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통 이제 뒤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무슨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마련인데, 이제 컨버터블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 시트의 뒤쪽을 보는 경우도 이 외부에서는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렉서스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 뒤쪽의 형태도 굉장히 꼼꼼하고 잘 마무리된, 가죽 형태가 잘 마무리된 이 시트의 후면도 보고 계십니다. 뭐 밖에서 봤을 때 앞뒤 어디에서 이 차량의 실내를 보더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정말 많이 받게 되는 렉서스 LC 컴포터블의 실내 구성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렉서스 LC500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첫 인상 자체가 굉장히 좀 우아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스타일뿐만 아니라 주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그 주행성을 추구하는 차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루프를 열고 좀 여유 있게 운전을 즐기는, 흡사 좀 GT 스타일에 좀 가까운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차량인 것 같은데요.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렉서스 LC500 컨버터블은 요즘에는 사실 조금 만나기 어려운 V8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477마력의 아주 넉넉한 토크를 발휘하는, 출력을 발휘하는 이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영역에서든 굉장히 넉넉한 힘으로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좀 가속을 하는 경우에 특히나 인상적인 부분은 이 사운드인데요.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 운전자를 굉장히 자극하는, 때로는 부드럽게 이제 운전자 주변에 감싸는 이러한 사운드가 주행 상황에 따라서 연출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는 사운드이기도 하지만 엔진 자체에서 나오는 이 사운드가 훨씬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천천히 정속 주행을 즐기는 경우에는 아주 가볍고도 중후한 엔진 사운드를 즐기다가도 가속 페달에 좀 힘을 실어서 주행을 하면은 굉장히 스포티한, 이 강력한 이 V8 엔진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루프를 열고 한번 주행을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속도가 한 90km 정도로 좀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머리칼이 이 정도로 좀 날리는 정도의 바람이 실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밖에 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좀 바람이 들이치는 것은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컨버터블 차량 같은 경우에 이 바람 같은 경우에요, 앞에서 이렇게 밀어 닥치는 바람이라기보다는 이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바람이 좀 밀려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 앞에 있는 윈드시드를 타고 넘어온 바람이 좀 유턴을 해서 이제 운전석 안쪽으로 들이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윈드 디플렉터를 통해서 완전히 더 바람을 좀 차단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렉서스 LC500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윈드 디플렉터를 따로 좀 판매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프로딩을 즐길 때 한 가지 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넥 워머입니다. 지금 이 시트 뒤쪽에 보시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이제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도 있겠죠. 사실 요즘 지금 오늘도 상당히 좀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서늘해진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주행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추워집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주행을 하다 보면요. 하지만 이제 넥 워머를 켜서 조금 목을 따뜻하게 한다면 굉장히 좀 따뜻하게 온기를 느끼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바람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공조장치에서 나오는 바람처럼 목을 상당히 좀 자극하는 이런 바람은 아니긴 하지만 충분히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이 세기로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픈 에어링을 즐기는 또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주행 성능 자체가 이 차량의 강성이 상당히 좀 많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하부 같은 경우에 이 컨버터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B필러라든지 이 루프가 없다 보니까 차량의 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A필러를 보강한다든가 차량의 하부에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들이 좀 차량 하부에 좀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의 무게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의 쿠페 모델보다 전체적인 무게가 한 100kg이 좀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점들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 보강재들이 차량의 하부에 좀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행성에 있어서도 쿠페 모델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쿠페가 주행성에 있어서 차량의 강성에 있어서 높은 측면이 있겠지만 운전자들이 좀 그런 것에 체감할
비교할 만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 소프트탑 때문에 뭐 소음이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루프를 닫고 주행하게 되면은 뭐 일반적인 뭐 쿠페 모델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실내 소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뭐 루프를 열게 되면 당연히 뭐 외부의 소음이 그대로 좀 실내로 들이치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 VA 자연흡기 엔진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오프레어링을 즐기기에 이 자연흡기 엔진과의 조합이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엔진의 주행 성능 자체는 이 고출력의 엔진을 탑재한 만큼 굉장히 좀 경쾌하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도 적합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라도 이제 운전자가 원할 때 뭐 빠르게 주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 LC 컨버터블 차량을, LC500 컨버터블 차량을 그런 식으로 즐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우아하게 주행을 하면서 오프레어링을 즐기고 엔진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운전을 좀 즐기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차량임에는 분명합니다. 뭐 여유로운 동력 성능, 오프레어링을 즐길 수 있는 컨버터블 차량이라는 점, 그리고 차량의 곳곳에 정말 이 고급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 소재들, 그리고 질감, 마무리,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다소 조금 노후화된 이러한 기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터치 조작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행을 즐기면서 이렇게 조작하기가 다소 조금 아쉬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조금 더 최신 사양으로 좀 변화되길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차량의 가격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좀 다소 좀 고가의 좀 가격이긴 하죠. 경쟁 모델이라고 한다면 BMW 8 시리즈 컨버터블이 가장 1대1로 경쟁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요, 8 시리즈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에 걸맞은 차량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LC500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브랜드가 추구했던 이 주행성, 조금 더 우아한 주행 성능, 그리고 오프레어링을 즐기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분하게 운전을 즐기는 것을 좀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렉서스 LC500 컨버터블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